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간 차트에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달러 인덱스 선물은 추세선 상단으로 복귀를 노리고 있지만 아직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5월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뒷걸음질 치던 달러는 올해 형성된 추세선에서 벗어나 한때 103대 중반까지 밀려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며 반등하는가 싶었지만 21선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뒷걸음질 친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 이중 바닥형 패턴을 형성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앞서 20일 이동선 돌파에 실패하고 조정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패턴의 형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패턴이 형성돼도 상승세를 이어가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달러의 버팀목이 되줬습니다. 달러가 조정에 들어가면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달러를 받쳐주며 달러의 상승세를 유지시켜줬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곳은 저항선으로 돌변한다는 경험적 사실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120일 지수선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한동안 가로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4시간 차트에서 한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일 이동선을 통과할 기세였지만 이내 밀려났는데 이는 미 연준의 FOMC 회의 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서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시장이 해석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103.794까지 내려간 달러 인덱스 선물은 다시 반등해 103.967에서 104대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104대에 올라서더라도 20일 이동선과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차례로 통과하기에는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아주 강한 상승세를 만나지 않는다면 두 저항선을 한꺼번에 통과하기는 힘들 뿐 아니라 120일 지수 이동선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 대신 강한 저항선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달러의 상승이 버거워 보이는 만큼 그의 상대 통화인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원화 등에 대한 매수적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FOMC 7월 정례회의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등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기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7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 금리가 동결되고 9월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 시장은 예상해왔는데 7월에는 시장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됐고 9월 기준 금리 가능성은 이번에 파월 의장이 확인해준 것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는 데 대해서도 실제적인 논의가 오갔지만 대다수가 이번 회의에서 움직이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례회 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9월 기준 금리 인하 시 인하폭은 0.25%포인트로 베이비 스텝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다른 지표들도 실망스럽다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리스크 균형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파월이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금리가 동결됐지만 인하에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파월이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언급할 때 고개를 흔드는 모습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11월 미국 대선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연준은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연준의 9월 인하 가능성 시사 등으로 달러는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FOMC 성명 발표 직후에는 달러가 잠시 강세를 보였는데 성명 자체에는 명시적인 9월 인하 신호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거의 100%로 계속해서 베팅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9월에 이어 11월과 12월에 2번 더 내려갈 가능성을 63.9%로 예상했습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둘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6차례에 걸쳐 총 1.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뉴욕 유가가 4% 넘게 급등했는데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지도자가 이란에서 암살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전거래일보다 3.18달러 오른 배럴당 77.9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도 전장보다 2.66% 오른 배럴당 80.7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현지에서 피살됐습니다. 이란과 하마스는 하니예의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강력한 보복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이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